한모 어르신은 며칠 전 손녀의 행동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방학을 맞아서 찾아온 손녀가 반가워서 안아주려다가 할아버지한테 냄새가 난다며 도망치듯 며느리에게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손녀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한모 어르신은 손녀가 집에 머무는 동안 옆에 가는 것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 손녀를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인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것도 아니고 아들 가족이 오는 날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씻는데도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솔직해서 느낀 대로 표현하는데요. 늙어서 쭈글거리면 못생겼다고 말하고 양치를 안 하고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하면 입에서 똥냄새 난다고 말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늙는 것도 서러운데 외모도 변하고 냄새까지 난다는 게 서글플 때도 있지요. 이처럼 냄새 때문에 고민하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취가 강해지면서 독특한 냄새를 내는데 이를 보통 노인 냄새라고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여름이면 냄새는 더 심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노인 냄새가 나이 7, 80세 이상 고령이 되어야 나는 냄새일까요? 아닙니다. 40대만 넘어도 몸에서 이런 냄새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나에게서 이러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다는 것인데요. 몸에서 나는 냄새는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하게 만듭니다. 누군가가 말할 때 입속에서 나오는 곰삭은 홍어 냄새 때문에 숨을 참거나 외면하면서 피했던 적이 없으신가요? 그럴 때는 참 힘듭니다. 말하는 입을 막을 수도 없고 지금 너 입냄새 엄청난다. 이런 말을 하기도 참 그렇지요. 사람은 누구나 냄새를 맡습니다. 향긋하고 좋은 냄새를 맡으면 가까이 하고 싶지만 퀴퀴하거나 꼬랑내가 풍기면 코를 막고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꼭 관리해야 하는 것이 냄새인데요. 젊었을 때는 없었던 지긋지긋한 노인 냄새를 없애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노인 냄새 없애는 법입니다.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예방법을 알아보고 몸에서 풍기는 냄새로 알아보는 만성질환과 입냄새 제거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 노인 냄새는 나이가 더해진 냄새라는 뜻으로 가령취라고도 부릅니다. 노인 냄새가 나면 노인이라는 생각에 자존감이 하락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아직 젊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서 노인 냄새가 나니까 이제는 정말 노인이구나라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게 되고 배우자나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 혹시 피해를 주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바로 노네랄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입니다. 신체 노화에 따른 신진대사 능력의 감소로 노폐물의 분해와 배출이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노인에게서 난다는 특유의 냄새는 피지 중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나는 냄새입니다. 정확히는 노네랄디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노네랄은 유년기와 청년기에는 거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40세 이상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50세, 60세가 되면 노네랄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안타깝게도 노령으로 갈수록 양이 많아지죠. 이 노네랄이라고 하는 물질은 피부 표면에 산패된 기름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우리의 피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 피부에는 기름을 분비해서 피부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피지선이 있는데 이 기름이 상해서 변질이 되면 바로 노네랄이라고 하는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노네랄이라는 물질이 우리의 피지 안에 있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피지 기름이 산패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화가 되면서 피부의 방어막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노네랄이라는 물질이 우리 피부에 한번 생성이 되면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잘 씻겨나가지 않고 계속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질수록 피부 표면의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젊을 때는 피부 껍질 표피 부분이 두껍고 촉촉하기 때문에 노인 냄새가 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면서 피부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멜라닌 색소가 적어지기 때문에 얼굴이 조금 더 하얗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멜라닌 색소가 적어질수록 노네랄이라는 물질의 분비가 많아지게 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자연 치유력이 낮아지면서 피부에 있는 기름이 더 빨리 변질되어 노인냄새가 나게 됩니다. 이 물질을 근본적으로 생성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냄새를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노력에 따라 줄이거나 거의 느끼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냄새가 나는 원인으로는 구강 문제로 인한 냄새가 있습니다. 치아 손상 외에도 노년기에는 틀니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아 세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부패해 구취가 심합니다. 입안을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침인데요. 어르신의 경우 침이 잘 나오지 않는 구강 건조증을 가지고 있거나 구강 건조증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으면 침 분비가 적어서 구취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신경계통 약물 중 입마름의 부작용을 가진 약물이 많으며 항암제의 경우 구강 내 곰팡이균이 잘 자라고 잇몸 염증을 잘 유발하므로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결핵, 감염성 질환 등의 전신질환이나 비타민 결핍, 약물 장기 복용으로 구내염, 설염이 잘 생기는 경우에도 구취가 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요실금으로 인해 웃거나 무거운 짐을 들 때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남성 역시 전립선 비대 등으로 소변을 볼 때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 요소분해 박테리아가 암모니아를 형성해 몸에서 지린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력이 떨어지므로 몸을 자주 씻지 않는 경우 두피에 피지나 비듬이 쌓이거나 겨드랑이, 성기 주변 등의 땀샘에서 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됩니다. 냄새가 날 경우 청결하게 씻고 관리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루 2번을 씻는다면 신진대사가 느려진 어르신의 경우 3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잘 씻고 관리한다면 어르신이라고 해서 모두 냄새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냄새 예방법.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자주 씻어주는 것입니다. 노인 냄새는 당연히 자주 안 씻는 분들이 많이 나는데요. 그런데 그냥 자주 씻기만 한다고 노인 냄새가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네랄이 많이 쌓여 있는 부위를 꼼꼼히 씻어주셔야 합니다. 털이 있는 부위나 접히는 부분, 땀이 많이 나는 부분입니다. 겨드랑이나 발톱과 손톱 뒤, 목 뒤와 귀 뒷부분, 사타구니나 정수리, 콧구멍 주변,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또한 목 뒤와 귀 뒤쪽은 씻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냄새를 맡아보더라도 금방 기름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만큼 때때로 관리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피지와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실 때도 치아와 백태가 쌓인 혓바닥 부분까지 구석구석 닦아주셔야 합니다. 혀클리너와 치실, 치간 칫솔 등을 활용해서 이 사이사이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양치 후에는 깨끗한 물로 10번 정도 헹구어 주셔야 하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양치를 하고 물로 입안을 2~3번만 헹구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입안에 그대로 세균이 남아서 번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감을 때도 대충 샴푸로만 휙휙 바르고 씻어내서 거품이 그대로 묻어있는 경우도 많은데 두피 사이사이를 손가락으로 문질러서 거품을 충분히 내어 깨끗하게 헹궈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샤워만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몸을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푹 담그었다가 씻어내면 피부에 있던 오래된 기름 장벽이 녹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노네랄은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노네랄 바디워시나 비누를 사용하셔도 좋고 비싼 전용 제품을 구입하지 않고 지성 피부용으로 나온 세정용품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나서는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비타민C 성분이 들어간 로션을 발라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샤워를 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물수건을 이용해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겨드랑이나 가슴, 발 등을 자주 닦아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스킨이나 향수로 냄새를 가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냄새를 냄새로 덮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악취를 풍기게 되거나
향이 섞여서 더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세탁과 환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한번 입은 옷은 이미 냄새가 밴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탁하는 게 귀찮아서 옷을 자주 빨지 않고 옷장에 그대로 걸어 두었다가 입거나 침구류 세탁을 게을리하면 노인 냄새에 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옷은 자주 세탁하여 갈아입어 주세요. 외출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는 잠옷이나 속옷과 양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깨끗해 보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스스로의 체취에는 적응을 해서 냄새를 잘 못 맡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후각 기능도 떨어져서 퀴퀴한 냄새 구분을 못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냄새가 나면 세탁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일상 속에서 습관적으로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운동화도 비가 와서 젖거나 땀으로 범벅되었을 때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베개를 포함해 매일 몸이 닿는 침구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삶거나 세탁해 주세요. 날씨가 좋다면 햇볕에 말려서 살균하는 습관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냄새는 호흡기를 통해서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도 하고 오염된 공기가 집에서 축적되면 집 전체가 냄새에 찌들기 때문에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집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쓰지 않는 물건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집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은 방 벽지를 보면 누렇게 변하는데요. 그때 돼서 아무리 환기를 한다고 해도 한번 찌들어 버린 냄새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자주 환기를 해주세요. 공기청정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식물을 실내에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몸의 신진대사 기능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운동을 해줘야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능이 원활해지고 노폐물도 잘 배출하게 되는데요.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더 잘 안 씻게 되고 몸이 더 늘어져서 움직이기 싫게 됩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서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고 내 몸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라도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적당히 땀을 흘리면 묵은 노폐물도 배출돼서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면 냄새가 심해질 것 같지만 그 반대입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땀을 충분히 흘려 땀의 농도와 분비물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몸의 대사 과정에서 산화지방이 모두 에너지로 산화된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특히 햇살 아래에서 산책을 하면 살균 효과로 인해 냄새 제거에 더욱 좋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자연 탈취제는 햇볕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네 번째는 깨끗한 물을 섭취해 주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됩니다. 입냄새 또는 각종 체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의사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조언을 많이 하는 이유이지요. 노인냄새 제거에는 수분 부족이 일어나지 않게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면 피부에 수분이 공급되고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피부 방어막이 더 좋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을 드시는 습관도 가져보세요. 밤새 잠들어 있던 몸을 깨워주면서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사람 체온과 비슷한 40도 정도의 물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술을 마시면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랄 생성이 촉진되고 담배를 피우면 노네랄의 분해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술, 담배를 즐겨 하시는 노인분들은 냄새가 더 심하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흡연은 입냄새까지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로 인해 간 기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신체 내 면역 기능이 저하돼 노네랄 성분이 발생되므로 평소에 마음 공부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 면역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항산화 효능이 높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을 드세요. 도정이 덜 된 곡물과 채소에 듬뿍 들어있죠. 과일과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인 피토케미컬이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 사람의 체취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식사 때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는 분보다 채취가 강한 편입니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몸을 산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녹황색 채소와 신맛 나는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보세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지방산의 분비를 높입니다. 탄수화물도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지만 적당히 먹는 게 좋습니다.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내장 지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노인 냄새도 없어지게 됩니다. 채소 중에는 고추나 토마토, 과일 중에는 사과와 딸기, 탄수화물 중에는 메밀과 현미를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녹차의 카테킨, 깨 세사미놀, 청국장의 이소프라본 등이 냄새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서 이런 냄새 나면 만성질환을 의심해라. 노년층에선 만성질환이 흔합니다. 특정 질병은 몸에서 독특한 냄새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나는 냄새로 몸의 이상 신호를 알 수도 있는데요. 냄새를 사람이 맡을 정도라면 이미 질병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건강을 위해서도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몸에서 아세톤 향이나 단내가 나는 경우에는 당뇨병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이 제때 분비되지 않아 몸이 탄수화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충당하죠. 그 과정에서 아세톤 물질이 배출됩니다. 숨 쉴 때마다 이 성분이 입으로 나와 시큼한 아세톤 향을 유발합니다. 몸에서 생선 비린내나 소변 냄새, 지린내가 나면 신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요실금이나 전립선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대변에서 혈변에 생선 썩는 냄새가 풍기면 대장암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장 조직이 부패했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한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평소에 옷도 잘 안 갈아입고 잘 씻지도 않는 등 위생 상태가 엉망인 분들은 치매가 있는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몸에서 계란 썩는 냄새가 날 경우에는 간경화증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위장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균도 이런 악취를 유발하기 때문에 위염이나 위궤양도 있을 수 있으니 병원에서 꼭 진료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입냄새 없애는 팁. 첫 번째는 무설탕 껌입니다. 무설탕 껌을 씹는 과정에서 침샘이 자극되는데요. 이에 따라 침샘이 분비되면서 입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냄새가 걱정이신 분들은 평상시에 커피보다는 녹차나 허브차나 민트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진한 소금물을 병에 담아 칫솔과 혀 닦는 기구를 담가 놓고 소금으로 가글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강세정제는 천연 제품이 아니고 화학물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후에 구강 내의 수분을 말려서 구취가 더 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은 강력한 살균 작용과 항염을 통해 나쁜 균을 없애고 염증을 완화해 입냄새를 제거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입냄새의 효과를 보려면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생강을 채 썰어서 말린 다음에 식후나 외출 시에 몇 가닥씩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하시면 입안의 박테리아뿐 아니라 식후에 날 수 있는 음식 냄새도 깨끗하게 잡아줍니다. 또한 입에 염증이 생겼을 때도 생강차를 끓여서 따뜻하게 입안을 두세 번 가글을 하거나 염증 부위를 자주 가글해주면 염증이 가라앉게 됩니다. 자신의 몸 냄새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시고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 어르신들조차 노년기를 우울하게 만들었던 노인 냄새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